이 설정 그대로 두시면요. 여러분의 통화 내용, 검색하신 단어까지 모두 구글로 전송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꿀팁 알려드리는 백세 청춘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휴대폰이 갑자기 느려지셨다거나 광고가 내 머릿속을 읽는 것처럼 딱 맞게 뜬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설정을 끄시면요. 폰이 훨씬 빨라지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무엇보다 내 사생활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따라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꼭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어제 친구분이랑 전화통화하면서 관절 영양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켜니까 관절 영양제 광고가 딱 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연일까요? 제 지인분 중에 은자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도 정말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할머니, 그거 우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광고 맞춤 기능을 켜두면 대화 내용이랑 검색 기록을 다 분석한대요. 사실 이건 정말로 있는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어떤 앱을 쓰는지, 뭘 검색하는지 자동으로 분석해서 광고 회사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한 주제가 바로 광고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물건 광고가 나오니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계속 수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병원 가실 일이 많으신데 어떤 병원 갔는지, 어떤 약국 들렀는지 이런 정보까지도 위치 정보를 통해서 수집될 수 있어요. 아니면 자녀분이나 손주분한테 전화하실 때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이런 것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 검색하시죠? 점심때 뭐 먹을까 검색하시죠? 저녁에 드라마 다시 보기 검색하시죠? 이 모든 게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프로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이런 정보가 한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고 회사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수집된 정보는 계속 돌고 돌면서 사용되는 거죠. 은자 씨는 손자분한테 이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쓰던 스마트폰이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다니. 배신감까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이런 감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분명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우리 개인정보를 대가로 얻어지는 거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요즘 뉴스 보시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내 정보가 새어나가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설정만 바꾸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설정부터 같이 바꿔보실까요? 자, 이제 진짜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보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요,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같은 아이콘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톰디바퀴 모양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게 바로 설정 버튼입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설정 화면이 열리셨나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시면 구글이라고 쓰여 있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영어로 구걸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찾으셔서 눌러주세요. 구글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모든 서비스라는 메뉴를 찾으셔야 합니다. 혹시 못 찾으시겠으면 천천히 스크롤 내리면서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모든 서비스 메뉴를 누르셨으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라는 항목을 찾으셔야 해요. 이것도 조금 내려가시면 나올 겁니다. 찾으셨으면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오신 겁니다. 이제 공유 데이터를 사용하여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세 가지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위치 기록, 웹 및 앱 활동, 유튜브 기록. 이 세 가지가 지금 켜져 있으신가요? 대부분 분들이 켜져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스마트폰 살 때부터 기본으로 켜져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뭘 하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위치 기록은 여러분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어느 병원 갔는지, 어느 마트 갔는지, 어느 공원 산책했는지 전부 다 기록돼요. 웹 및 앱 활동은 여러분이 무슨 앱을 썼는지, 인터넷에서 뭘 검색했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아침에 날씨 검색하신 것, 점심에 맛집 찾아보신 것, 저녁에 은행 앱 쓰신 것 다 기록됩니다. 유튜브 기록은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드라마 다시 보기 보셨는지, 건강정보 영상 보셨는지, 요리 영상 보셨는지 전부 다 기록되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켜져 있다면 구글이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꺼야 합니다. 하나씩 눌러서 끄기로 바꿔주세요. 혹시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끈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고장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 수집을 안 하겠다는 뜻일 뿐이에요. 세 가지 다 끄셨나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위치 정보, 검색 기록, 유튜브 시청 기록이 더 이상 구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끄시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스마트폰이 계속 위치를 추적하고 활동을 기록하려면 배터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능들을 끄시면 배터리도 더 오래 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설정 바꾸고 나서 배터리가 눈에 띄게 오래 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폰 속도도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작업이 멈추니까요. 폰이 좀 버벅거리셨던 분들은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혹시 이 설정 바꾸고 나서 불편한 점은 없냐고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튜브 추천 영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본 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추천해줬는데 이제는 그냥 인기 있는 영상 위주로 추천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영상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설정 변경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쉬우셨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설정이에요. 이름만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러분 스마트폰의 건강기록부를 매일 구글에 보내는 기능입니다. 건강기록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앱을 얼마나 오래 쓰는지, 배터리는 얼마나 닿는지, 와이파이는 잘 연결되는지, 화면은 몇 시간 켜져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계속 구글로 보내는 겁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받아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정보 속에 여러분의 사용 패턴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7시에 스마트폰을 켜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구글은 여러분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또 매일 저녁 9시에 은행 앱을 쓰신다면 그 시간에 금융 관련 광고를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배터리 사용 기록을 보면 어떤 앱을 자주 쓰는지도 알 수 있어요. 유튜브를 많이 쓰시는지,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는지, 뉴스 앱을 많이 보시는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통째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낮에 뭐 하시는지, 저녁에는 뭘 보시는지, 밤에 몇 시에 주무시는지까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꺼야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설정 메뉴로 가주세요. 아까 구글 메뉴 있던 곳 기억나시죠? 거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구글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사용 및 진단이라는 항목을 찾으셔야 해요. 혹시 안 보이시면 스크롤을 내려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찾으셨으면 눌러주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사용 및 진단 정보 전송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켜져 있으신가요? 대부분 켜져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기본 설정이 켜져 있거든요. 이 스위치를 눌러서 꺼주세요. 혹시 뭔가 경고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구글에서는 이 정보를 받아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능을 끈다고 해서 스마트폰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안 업데이트, 기능 업데이트 다 정상적으로 됩니다. 단지 여러분의 사용 정보를 구글로 보내지 않겠다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이 기능은 끄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끄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제 지인분 중에 이 설정 바꾸고 나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에는 스마트폰이 나를 계속 감시하는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작업이 멈추니까요. 폰이 조금 더 빨라지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이 기능 끄고 나서 불편한 점 있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단지 구글이 여러분의 정보를 못 받을 뿐이죠. 자, 두 번째 설정도 끝났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정만 바꾸시면 됩니다. 마지막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광고 추적을 멈추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설정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한테 가장 와닿으실 거예요. 바로 광고 추적을 멈추는 기능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분이랑 전화로 관절 영양제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광고가 뜨는 거요. 아니면 손주분 생일 선물 뭐 살까 하고 인터넷으로 장난감 검색했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장난감 광고만 나오는 거요. 이게 다 광고 아이디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스마트폰마다 고유한 번호가 하나씩 있어요. 광고 회사들은 이 번호로 여러분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검색했는지, 어떤 앱을 썼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트 가면 멤버십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로 내가 뭘 샀는지 기록되는 것처럼 이 광고 아이디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뭘 했는지 기록되는 겁니다. 차이점은요, 마트 멤버십 카드는 우리가 알고 쓰는 건데 이 광고 아이디는 우리가 모르게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설정하거나 아예 삭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가주세요. 아까 구글 메뉴 있던 곳 기억나시죠? 구글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광고라는 항목을 찾으셔야 해요. 영어로 as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찾으셨으면 눌러주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두 가지 옵션이 보이실 겁니다. 광고 아이디 재설정이랑 광고 아이디 삭제.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광고 아이디 재설정은요, 그동안 쌓인 광고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 끄고 다시 켜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는 지워지고 새로운 아이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 회사들이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광고 아이디 삭제는요, 아예 추적을 못하게 완전히 끊는 겁니다. 멤버십 카드를 아예 반납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광고 회사들이 여러분을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느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 추천은 광고 아이디 삭제입니다. 아예 추적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재설정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보가 쌓이니까요. 광고 아이디 삭제를 눌러주세요. 혹시 정말 삭제하시겠냐고 다시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네, 삭제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삭제하셨나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광고 회사들이 여러분을 추적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광고 아이디를 삭제하면 광고가 아예 안 나오냐고요? 아닙니다. 광고는 여전히 나옵니다. 다만 맞춤형 광고가 아니라 일반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는 여러분이 관절 영양제에 관심 있다는 걸 알고 그 광고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냥 무작위로 광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훨씬 안전하죠. 내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거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광고가 안 나오면 불편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뭔가 사고 싶으면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잖아요. 광고 때문에 산 적이 얼마나 되세요? 오히려 맞춤형 광고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공략하거든요. 딱 필요할 것 같은 물건 광고가 나오면 충동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광고를 끄는 게 지갑 건강에도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더 이상 내가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나를 엿듣고 있다는 불안감도 사라집니다. 제 지인분도 이 설정 바꾸고 나서 정말 좋다고 하세요. 전에는 스마트폰 쓸 때마다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쓰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 설정 바꾸고 나서 불편한 점은요, 일부 앱에서 로그인이 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앱들은 이 광고 아이디로 여러분을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 이제 세 가지 설정을 모두 바꾸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설정들인데 왜 처음부터 다 켜져 있을까요? 왜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고 자동으로 켜놓은 걸까요? 이건 사실 구글이나 다른 IT 회사들의 사업 모델과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글 서비스를 공짜로 쓰잖아요. 검색도 공짜, 지메일도 공짜, 지도도 공짜, 유튜브도 공짜예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구글은 우리한테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우리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광고 회사에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구글의 주요 수입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 왜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할까요? 자선 사업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정보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숨길 게 없으니까 정보 수집당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숨길 게 없어도 여러분의 정보는 여러분 것이에요. 남이 함부로 가져갈 권리가 없는 거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구글이 내 정보를 가져가면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구글이 여러분을 많이 알수록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더 좋은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리함이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색 결과가 조금 덜 정확해도 추천이 조금 덜 맞아도 내 정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은자 씨가 손자분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구글은 나쁜 회사냐고요? 손자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쁘다기보다는 그게 그들의 사업 방식이라고요.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를 쓰는 대가를 정보로 지불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편리함을 위해 내 정보를 내줄 건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정보를 지킬 건지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번 수집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거든요. 이미 광고 회사들한테 간 정보는 영원히 거기 남아 있어요. 그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많이 나오죠? 어떤 회사가 해킹당해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미 정보가 나간 다음이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정보를 덜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설정만 꺼도 여러분의 정보 유출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쓰는 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수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불필요한 정보 수집은 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더 중요합니다. 내 정보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남이 내 정보를 가져가려면 적어도 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3가지 설정을 바꾸신 걸로 여러분은 큰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내 정보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자, 그럼 이 3가지 설정을 모두 끄시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세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이 계속 위치를 추적하고 앱 사용 기록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배터리를 많이 써야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그 직원을 쉬게 하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이 설정 바꾸고 나서 배터리가 하루 더 간다고 하세요. 전에는 저녁 되면 배터리가 20% 남았는데 이제는 40% 남는데요. 정말 큰 차이죠? 두 번째로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데이터 전송이 멈춥니다.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앱을 안 쓰고 있을 때도 몰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앱을 끄고 다른 걸 하고 계시더라도 유튜브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데이터 요금도 나가고 폰도 느려지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이 설정들을 끄면 이런 몰래 작업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데이터도 절약되고 폰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세 번째로 맞춤형 광고 노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광고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광고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오히려 좋다고 하세요. 맞춤형 광고는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무섭다고요. 어제 딱 생각했던 물건 광고가 나오면 정말 소름 끼치잖아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 폰이 전반적으로 빨라집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백그라운드 작업이 줄어들고 데이터 전송이 줄어들고 메모리 사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폰이 빨라지는 거죠. 특히 오래된 폰을 쓰시는 분들한테 효과가 큽니다. 새 폰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이런 작업들을 해도 빠른데 오래된 폰은 이런 작업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들을 끄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5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실제로 가장 큰 변화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내 폰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무의식 중에 느끼는 불안감이 있어요. 누가 내 정보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요. 이 설정들을 끄면 그런 불안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제 지인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스마트폰이 내 비서 같으면서도 감시자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순수한 도구가 된 것 같다고요. 정말 좋은 표현이죠? 6번째로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려면 데이터를 써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절약되는 거예요. 특히 와이파이 없이 데이터로 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매달 데이터 요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설정 바꾸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7번째로 저장 공간도 조금 확보됩니다. 이 정보 수집 기능들이 데이터를 폰에 임시로 저장했다가 전송하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저장 공간도 절약되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쌓이면 차이가 나요. 마지막으로 보안이 강화됩니다. 정보를 덜 수집하고 덜 전송한다는 건 그만큼 유출될 위험도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혹시 해킹을 당하더라도 빼갈 정보가 적으니까 피해가 줄어드는 거죠. 이 모든 변화들이 종합되면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훨씬 나아집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설정들을 끈다고 해서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작동이 안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단지 정보 수집 기능을 끄는 거지 폰의 기본 기능을 끄는 게 아니에요. 전화도 정상적으로 되고요. 문자도 정상적으로 오고요. 인터넷도 잘 됩니다. 카카오톡도 잘 되고 은행 앱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차이점은 단지 여러분의 정보가 구글로 안 간다는 것뿐이에요. 둘째, 업데이트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어떤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이 설정 끄면 보안 업데이트나 기능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폰 업데이트는 이런 설정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삼성이든 LG든 어떤 회사 폰이든 업데이트는 계속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사용자 정보 수집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셋째, 혹시 광고 아이디를 삭제한 뒤에 일부 앱에서 로그인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앱들은 이 광고 아이디로 여러분을 인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해당 앱을 열어서 다시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외에 다른 불편함은 없어요. 넷째, 유튜브 추천 영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본 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추천해줬는데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오히려 좋다고 하세요. 항상 비슷한 영상만 추천받다가 이제는 새로운 영상들을 볼 수 있게 됐다고요. 시야가 넓어진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다섯째, 검색 결과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전에는 여러분의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결과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일반적인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더 공정한 결과일 수 있어요.
맞춤형 검색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반 검색은 더 다양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섯째, 지도 앱에서 나의 이동 기록이 안 남을 수 있어요. 전에는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남는 거죠.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이동 경로가 구글 서버에 계속 저장되는 게 정말 필요한가요? 나중에 필요하면 직접 메모하시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일곱째, 이 설정들을 끈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100% 완벽하게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쓰는 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수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불필요한 정보 수집은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훨씬 나은 거죠. 100%가 안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60%, 70%라도 막는 게 낫잖아요. 여덟째, 언제든지 다시 켤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설정 끄고 나서 정말 불편하시다면 다시 똑같은 메뉴로 가서 켜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다시 켜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끄고 나서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끼시거든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폰도 빨라지고 마음도 편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설정들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때로는 큰 업데이트 후에 설정이 초기화될 수도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설정들을 끄는 건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조금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대신 큰 안심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긴 영상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구글 맞춤 데이터 공유 끄기. 설정에서 구글 메뉴로 들어가서 위치 기록, 웹 및 앱 활동, 유튜브 기록 이 세 가지를 모두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글이 여러분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용 및 진단 정보 보내기 끄기. 구글 메뉴에서 사용 및 진단 항목을 찾아서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폰 사용 패턴이 구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광고 아이디 재설정 또는 삭제. 구글 메뉴에서 광고 항목으로 들어가서 광고 아이디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 회사들이 여러분을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배터리는 오래가고 폰은 빨라지고 개인정보는 안전해집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효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정말 똑똑한 기기입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무리 똑똑한 도구라도 주인보다 똑똑하면 곤란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위해 일해야지 우리가 스마트폰을 위해 일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우리 정보를 지켜줘야지 우리 정보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내 정보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는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돈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내주시거든요. 이제부터는 소중하게 지키세요. 오늘 배우신 내용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가족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친구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다 같이 안전하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아요.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더 많이 쓰시니까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더 큽니다. 오늘 배우신 거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설정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업데이트 후에 초기화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대해주세요. 오늘보다 더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주제로 영상 만들었으면 좋겠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필요하신 내용 위주로 영상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채널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스마트폰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백세 청춘이었습니다.